안녕하세요. 사회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98쪽에서 101쪽 내용, 그리고 학습지 7쪽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7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날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그리고 20세기 접어들어서 사회권, 자, 그리고 연대권, 뭐 이런 공부들을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 사회가 변화하고 또 새로운 어떤 현대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떤 인권의 어떤 모습도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세 세대로 나누어서 분석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어떤 그 권리의 인권의 어떤 발전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요 내용을 함께 공부하죠. 그래서 인권 확장의 배경을 보면은, 자, 인권이 왜 확장되게 되었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생활 공간이 변화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에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주거 공간이 불안정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자, 도시 내에서의 어떤 환경 오염, 파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전염병도 많아지고, 이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주거권이라든지 주거권,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 양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 웬만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욕구를 채워줄 필요가 있게 됐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문화권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정보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 인권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자, 어떤 권리일까요? 그렇죠. 바로 주거권이죠. 주거권. 주거권이고, 자, 여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하면은 주거권을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주거권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자, 도시에서의 어떤 주택 공급 부족 현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주거비가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빈곤층과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 문제. 자,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가는 주거비 지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 이런 주거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역시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자,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죠. 자,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쵸? 안전하게 우린 살 수 있어 라고, 살아야 돼 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안전권이다. 그 다음에 재해나 전염병의 피해, 갈등 및 범죄의 증가.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전권이 크게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인권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뭘까요? 그쵸? 환경권이죠. 환경권. 자, 대기 및 수질 오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역시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환경권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인식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국민들의 권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표현할 권리. 좀 더 문화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주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주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이런 사람들이 문화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문화 누리 카드, 뭐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지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인권 3세대론이라는 게 바작이라는 어떤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인권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세대 인권하면은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주로 18, 19세기에 나온 이전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오래된 그런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죠. 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자유권에 해당되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거는 참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든지 어떤 차별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평등권도 바로 제1세대 인권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은 20세기 접어들면서 자, 국가에게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거, 사회보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거, 여가, 노동, 장애인, 그다음에 복지, 여성,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은 사회권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세대 인권으로서는 자, 연대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연대권의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선언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그랬죠. 1948년. 자, 이렇게 20세기 중반 이후에 자, 우리나라 나 혼자만 어떤 권리를 누린다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 국가 간 빈부격차 등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로서 어떤 지구촌이라는 시각에서 어떤 이렇게 차별받는 국가나 아니면 사회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그런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측면에서 나온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다. 이 말이 중요하겠네요.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다. 그래서 자결권,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정치적 지위와 발전을 추구할 권리. 이런 자결권, 발전의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인도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자, 이런 것들이 한 국가나 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말하면 연대권에 포함되는 권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결권, 발전의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말 나오면은 연대권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